이번에는 우리 면역 세포들 그리고 이제 면역 요법에서 안에 일어나는 그 면역 반응들에서 먼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여기서 어떤 반응이 서로 일어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치료들이 나오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개 설명 좀 하고 하겠습니다. 우선 면역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T셀. 우리가 면역세포는 T셀 말고도 뭐 B리프라든지 아니면 뭐 대식세포 아니면은 뭐 그 덴드라이트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T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T셀은 뭐 다른 T셀들을 자극해서 나가는 T셀들의 자극을 활성화를 돕는 헬퍼 T셀, 아니면 사이토톡식 T셀을 직접적으로 세포를 죽이는 T셀. 최근에는 레귤레이터리 T셀이라고 해서 너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가 면역 같은 것 때문에 지나친 면역 반응을 했을 때 좀 자제시켜 줄 수 있는 레귤레이터리 T셀 등을 나누어서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이 T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면역요법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. T셀은 우선 크게 두 가지랑 반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첫 번째는 그냥 이상적인 세포, 비정상적인 세포, 튜머셀, 뭐 캔서셀, 뭐 암세포 생각하시면 되고, APC라고 해서 요거는 그 인지를 한 겁니다. 항원 제시 세포라고 하는데 뭐 안티젠, 프리젠틴 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덴드라이트 셀, 결식 세포 뭐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우리 몸에 항원이 들어옵니다. 나쁜 게 들어오면 대식 세포나 덴드라이트, 그러니까 면역 세포에서 인지를 하고 그 인지한 걸 가지고 T 세포한테 일르러 오는 애가 APC가 됩니다.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동안은 이 튜머셀이나 APC에서 MHC라는 그 항원 제시로 하는 받침대 같은 게 있습니다. 원래 이 세포들이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게 인자를 갖고 뭐 단백질을 올려놓으면 T셀이 지나가면 그 체크를 하는 겁니다. 얘 정상이네, 이거 비정상이네 하고 공격하게 돼 있게 접시를 올리는 걸 MHC라고 하고, MHC는 클래스가 두 개 있어서 하나는 이제 일반 세포나 뭐 다 있고, 클래스 2는 이제 APC에만 있는 건데 요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, 이 제시를 하는 것만 봐왔는데 이상하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. 아니 왜 자꾸 반응이 제대로 안 일어나지? 해서 나중에 봤더니 우리 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. 원래 그 T셀 리세터라고 해서 이와 두 개 딱 만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래서 들어서 T세포 돌아다니다 내 거네 아니면 인식하고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얘 말고 이 밑에 또 하나의 반응이 같이 더블이 나야 이게 T셀이 공격하는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한 겁니다. 아까 잠깐 앞시간에 얘기했듯이 면역세포의 치료의 단점이 자가면역 치료라고 했는데, 그래서 면역세포들은 언제나 명확하게 확인을 합니다. 이 세포를 죽일지 말지 공격에 대해서 언제나 고민을 하게 돼 있는데, 그래서 아마 안정장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그 튜머셀, 우리가 알고 있는 비정상 또는 감염된 세포에서는 그 T셀의 PD-1이라는 영역과 나중에 이 T셀 쪽에는 PD-L1이라는 두 가지가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여기 APC에서는 CTLA4랑 그 다음에 그 B7 리간드, 현재는 뭐 CD86 정도로 알려져 있는, 옛날엔 그 B7 리간드라고 불렀다는데 이렇게 되는 연결이 완성이 돼야 T셀이 이 사이토톡식, 활성화가 돼서 가서 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. 정확하게는 오면 여기서 이제 사이토카인이 쭉 분비됩니다. 이상 신호 받았다. 그러면 사이토카인, 신호 물질들이 쭈르륵 퍼지면서 이제 T세포들이 쭉 몰려와서 옆에 있는 암세포들을 공격하는 단계가 됩니다. 이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면역 관문이라는 것과 연결되게 됩니다. 지금 면역 치료, 면역 요법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면역 관문, 아까 얘기했던 요거 말고 요 파트가 면역 관문입니다. 아까 얘기했듯이 체크 포인트. 확인하는 겁니다. 확인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데, 그러면 문제가 뭐냐? 얘네가 억제를 합니다. 그러니까 반응을 받았는데 이거 너무 지나쳐. 그래서 PD-1이 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이걸 만약에 PD-1을 잘라버리면 T셀이 바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 되는 원리를 만든 게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가 됩니다. 지금 이게 가장 큰 화두에 있는 면역암 치료에 되는 가장 화두가 이 면역관문 억제제입니다. 그래서 이 PD-1을 억제하는 방법, 또는 이 반대편에 있는 PD-L1을 억제하는 방법, 또는 CTLA4를 억제하는 방법. 원래 CTLA4가 먼저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T셀을 조금 더 정부 단계에서 많이 하다 보니 그 부작용도 좀 있었고 반응이 좀 더뎠다고 하면 임상상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
현재는 좀 더 직접적이고 좀 더 종양세포에 가까운 밀접한 곳에서 작용하는 PD-1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여기서 나와서 시판되고 현재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.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PD-L1도 같이 막아보면 어떨까라는 그 연구 아이디어로 인해서 현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. 이거 말고 이제 나중에 또 다른 것도 설명드릴 건데 그렇다면 우리 암세포들은 이 면역체계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있는지 보면 항원성 손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MHC 여기에다가 나 정상세포입니다 아닙니다라는 걸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여기를 없애버리는 겁니다. 아예 신호를 없애거나 아니면 가짜로 올려거나 오류를 만들어버리면 T셀이 와서 얘 이상인가? 아닌가? 하고 이제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. 또 하나는 면역 원성. 면역 원성은 여기 아까 얘기했던 PD-1 이런 애들 면역 감염을 세게 만드는 겁니다. 나 T셀이 들어가서 이상한데 아니에요. 우리 자가 면역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시키는 게 면역 원성 손실을 만드는 겁니다. 종양 미세 환경 조절은 우리 몸에 이제 그 면역 세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주변부 그 암세포 주변에 있는 부분에 약간의 변형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. 그러면 T셀이 처음에 와서 공격하다가 더 하려고 봤는데 변화돼 있고 이게 우리가 앞 시간에 얘기했던 면역요법이 내성이 생기는 그 다원성이라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로 인해서 암세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면역체계를 도망다니게 됩니다. 그 중에 면역원성 손실에 대해서 우리 나중에 면역감염 억제제에 관련돼서 할 거고 미세환경 조절은 후반에 무슨 백신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것도 역시 있습니다. 여기 원래는 초창기 많이 접근했던 항원성 손실에 대해서인데 여기는 아직은 정확한 상품이나 나오는 건 없어서 나중에 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